네,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재림 군인이 우리 마석교 역사상 제가 볼 때 처음으로 교회 여기 화도 그 초등학교 금남 초등학교인가 그 옆에 왔는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자제분입니다. 재림 연수원에 갔더니 우리 최승선 목사님이라고 저하고 일주일 동안 같은 방을 썼는데 그 아드님이 오셨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남원주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 뒤에 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은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57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광이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새벽이 잠든 사람은 영적으로 잠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아침형 인간이라는 이 책이 사실은 2005년도 2월 1일 날 목사 안수 받을 때 최영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선물을 줬는데, 보통 책을 선물 받으면 당장 읽지 않잖아요. 서재에 이렇게 꽂아놨다가 한 번도 안 읽다가 2010년도 아무리 해도 설교가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책을 이렇게 끄집었는데 너무 좋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남원주께 설교하고 제가 또 여기서 한번 설교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형 인간은 대도시에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시골에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일찍 일어나시고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납니다. 그렇다면은 올빼미 인간은 어디에 많을까요? 올빼미 인간은 이런 데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여기가 어디냐면 홍콩입니다. 홍콩인데 이 사람들은 시골도 없으니까 늘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이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또 일찍 주무십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제가 볼 때는 4시면 일어났던 것 같아요. 4시에 일어나시고 주무시는 건 보통 8시면 주무십니다. 지금도 습관이 되셔서 연세가 지금 90이신데 뭐 얼마 안 됐죠. 여기가 여러분, 이게 대도시는 이게 보세요. 네온 사인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보통 이 문명이 발달된 곳에서는 사람들이 야행성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뉴욕인데요, 굉장히 사람이 많죠.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것이 습관입니다. 근데 여러분,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 시간에서 제일 많이 TV에서 재밌는 걸 언제 하냐면은 밤에 10시부터 해가지고 11시 10분에 끝납니다. 그죠?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뭐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볼 시간도 없지만은 이 드라마 밤에 이렇게 절대 안 봅니다. 이게 한번 이게 인기 끌었던 프로들인데요, 이거를 제목을 아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심야 영화관, 텔레비전의 심야 시청률도 매년 상승하고, 어떻게 보면은 요새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조그만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가게, 구멍가게가 밤에 한 9시면 닫았잖아요. 지금은 24시간 동안 그냥 올데이 그냥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위성에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북한, 저기 컴컴한 데는 북한이에요. 저기 그렇게 평양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밝죠, 그죠?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1등부터 10등까지 뽑혔는데 1등이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2등이 싱가포르인가 그렇고, 뭐 3등이 어디 홍콩이고 4등이 일본인가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제일 치안이 안 좋은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딘지 아십니까? 베네수엘라. 거기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사용한 등잔불, 이 호롱불 밑에서 여러분 혹시 계셨던 분이 계십니까? 여기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저를 포함해서 이 호롱불 밑에 자랐어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전기가 처음으로 접했어요. 처음에 전기불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호롱불에서 있다가. 근데 보통 우리나라가 전기가 들어오는 거는 겨우 8, 90년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완전히 보급된 지가 5, 60년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전기를 접한 거는 그저 한 40 몇 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동물, 이거는 야행성 동물일까요? 아니면 주행성 동물일까요? 야행성. 밤에 다니는 동물을 야행성이라 그러죠? 이거는요, 야행성입니다. 이거는요, 야행성입니다. 이거는요, 야행성. 이거는요, 야행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야행성이시면은 이런 눈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눈이 불빛에 이렇게 밤에 이렇게 빛나야 돼. 그런 분들은 늦게 주무시고 늦게 자도 괜찮습니다. 건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눈을 보니 밤에도 이런 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밤에도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물을 식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동물은 야행성일까요? 주행성일까요? 이거는요, 주행성이죠. 이거는 뭡니까? 주행성이에요. 이거는요, 주행성이에요. 이거는요, 주행성입니다. 여러분, 이 동물들이 주로 이게 보니까 야행성 동물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야행성 동물들의 특징은 귀가 발달되어 있어요. 청각이. 그 박쥐의 경우 초음파를 보내 물체에 반사되어 나온 초음파를 분석하여 먹잇감이나 장애물의 위치를,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야행성 동물들은 들키지 않도록 발바닥이 부드럽게 돼 있어가지고 고양이가 팔짝 그때 보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밑에 이 발에 스펀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아주 호랑이나 이런 고양이 이런 동물들은요, 희한하게 소리가 안 나요. 왜? 보통 야행성 동물들은 밤에 먹이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야행성 동물의 대부분이 밤에 귀가 밝아. 그러니까 소리가 안 들리게 상대방을 접근하려야 되니까 이 발바닥이 아주 이렇게 소리가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엉이는, 야행성 동물들은 대개 시력이 나쁜데 부엉이는 시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낮에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셔가지고. 그래서 야행성 동물입니다. 그리고 야행성 동물들이 주로 육식을 하는 반면에 주행성 동물들은 주로 채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은 뭡니까? 보통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살죠. 야행성 동물들이 귀가 발달된 것에 비하여 주행성 동물들은 시력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새들은 거의 다 주행성인데요, 저 밑에 1000m 밑에 있는 물체를 정확히 식별해 가지고 정확히 동물들을 이렇게 날렵하게 사냥을 합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대부분의 새들은 주행성 동물입니다. 그래서 보통 새들이 밤에 되면은 조용하다가 새벽이 되면 어떻습니까? 짹짹거리고 온 사방이 새소리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은 야행성 동물입니까? 주행성 동물입니까? 여러분, 주행성입니다. 보통 밤에는 자고 낮에는 활동하는 것이 건강의 지름길이에요. 인간의 눈은, 여러분의 눈을 봐도, 제가 밤에 여러분을 모시고 불을 다 껐을 때 빛이 나지 않는 분들은 다 주행성 동물입니다. 근데 밤에 불이 막 빛나야 되는데 안 빛나는 분들은 일찍 주무시고 일찍 자야 됩니다. 여러분, 사이쇼 시로시라는 사람이 아침형 인간의 저자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 사람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건강을 유지하고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코에 뭐 이것저것 안 꽂고 사는 사람들, 약 먹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20% 미만이고, 대부분의 분들이 65세 이상 되면은 병원의 심으로, 의과의 그 심으로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무병장수하는 노인의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첫째, 심리적으로 다툼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하신 분들은 일찍 돌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마석교인들은 오래 살 것 같아요, 보면. 제가 건축해 보니까 조용하실 것 같으니까 좋습니다. 두 번째, 낙천적이고 희로애락의 감정의 기복이 적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에 금방 놀랬다가 또 아무것도 아닌 일에 금방 좋아했다가 빨리 돌아가실 확률이 아주 높아요. 세 번째는요, 평정심을 유지하고 지금 전쟁이 나도 났어? 이런 사람이 오래 삽니다. 남을 배려하고 욕심이 적은 사람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들어주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오래 산대요. 채식을 주로 하는 사람이 오래 살고, 소식을 하는 사람이 오래 살고, 서두르지 않고 가급적 천천히 씹어먹는 사람이 오래 사는데, 저는 이거 위험합니다. 그리고 밝은 태양, 깨끗한 공기, 온난한 기후에 사는 사람들이 오래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연구 자료에 의하면은 일본의 100세 이상 노인 중 90%가 밤 8시에서 9시에 잠자리 들고 4시에서 5시에 새벽에 눈을 뜨는 사람들이 보통 장수합니다. 건강하게 장수를 하는 사람이 늦게 주무시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절대 장수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한번 우리 여기서 한번 동영상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높여주세요. 아침형 인간, 이 가운데 누가 더 건강할까요? 이 전체 수면 시간이 같더라도 아침형 인간이 올빼미족보다 건강하다는 고려대 의과대학 팀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이강원 특파원입니다. 고려대 의과대학 김난희 교수팀이 성인 남녀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생활과 수면 습관별로 건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전체 수면 시간이 같은 올빼미족과 아침형 인간의 건강 상태를 비교한 겁니다. 그랬더니 올빼미족은 체지방과 혈액 속의 지방이 아침형 인간보다 많았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올빼미족은 아침형 인간보다 비만한 경우가 3배나 많았습니다. 노화에 따른 근육 감소증에 걸릴 위험은 4배나 높았고 당뇨에 노출될 가능성도 크게 높았습니다. 여성의 경우 올빼미족은 아침형 인간보다 대사증후군 위험이 2배나 높았습니다. 대사증후군은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올빼미족 여성은 허리둘레가 비만한 올챙이배가 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김 교수팀은 올빼미족이 아침형 인간보다 건강이 나쁜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올빼미족은 밤 8시 이후 몸에 좋지 않은 야식까지 더 많이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했습니다. 뉴욕에서 연합뉴스 이강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야행성 보통 이 생활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스다 다치오라는 사람이 실제로 이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1급 건축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대기업의 건설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촉망받는 또 이렇게 인턴 사원이었습니다. 늦게 잠들어서 수면 부족으로 이 사람이 보면 친구들하고 늦게까지 술을 먹고 야식을 즐기다 보니까 일찍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막 일찍 잠자리에 늦게 들어가니까 밤 심야 영화까지 보고 그냥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새벽 3시에 잠이 들어가지고 보통 막 7시, 8시 되면 헐레벌떡 일어나가지고 출근을 헐레벌떡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사에 가면은 꾸벅꾸벅 졸기 일쓰고 여러분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창의성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머리가 회전이 좀 느리게 돼 있어요. 아무래도 업무 처리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뭐랄까요? 그 직장에서 아주 무능한 사원으로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그러던 찰나에 고향 선배가 충고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일이 끝나면은 직장 근처에서 식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 직장에서 집에까지 걸어가는데 몇 시간이냐? 했더니 2시간이 걸린대요. 2시간까지 걸어가 봐라. 걸어가서 그래서 해라 했더니 여러분 2시간을 걷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선배가 말하기를 딱 일주일만 한번 해봐라. 일주일도 못하냐? 그래서 이 사람이 선배 말대로 하기로 합니다. 선배 말대로 시작을 했는데 후회가 밀려와요. 내가 괜히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왜냐하면 20분도 안 걸었는데 숨이 차고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의 2시간 거리를 2시간 30분이나 걸려가지고 겨우 집에 왔는데 선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집에 와서 배고파도 절대 야식하지 마. 야식하면 잠을 못 자니까. 그리고 뜨거운 욕조에다가 뜨거운 물을 담아가지고 몸을 푹 담그고 30분 동안 푹 담근 다음에 샤워를 한 다음에 침대에 누워봐. 그러면 스르르 잠이 들 거야. 이분이 그렇게 한 다음에 선배의 충고대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나서 그 다음에 10시에 침대에 누웠는데 밤에 잠이 안 왔는데 잠이 안 오긴커녕은요 눕자마자 스르르 잠이 왔는데 얼마나 잘 잠았는지 몰라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눈을 떴는데 스다는 참으로 오랜만에 상쾌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 종아리가 뻐근했지만은 그 뻐근함까지도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운동한 다음에 다리가 뻐근해도 기쁘잖아요. 그죠?
선배 말대로 일찍 저녁을 먹고 야식을 안 하니까 속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야식하는 분들은 빨리 돌아가시기 작정하신 분들이에요. 회사에서 일의 능률도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회사에서는 영파워, 썬파워로 불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저녁형 인간이 왜 나쁜지 한번 더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소리 좀 높여주세요. 사람들을 이른바 저녁형 인간이라고 하는데요. 만일 자신이 저녁형인 것 같다면 새해부터는 생활 방식을 바꿔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녁형 인간은 우울증에 걸렸을 때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깊어가는 겨울밤. 도심 속 사무실의 불은 꺼질 줄 모르고 수많은 사람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남들보다 하루를 늦게 시작하고 늦은 시간에 주로 활동하는 이른바 저녁형 인간이라면 우울증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우울증 환자 120명의 생활 방식을 들여다봤더니 저녁형 인간이 아침형 인간보다 자살 위험도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12시 정도 지나면은 쉬어야 되는데 잘 쉬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각성돼 있는 정신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정신 건강에는 굉장히 좋지 않게 작용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일조량이 줄어드는 때에는 계절성 우울증 환자가 늘어납니다. 계절성 우울증 환자도 계절을 타지 않는 우울증 환자보다 자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겨울철에는 특히 정신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우울증은 생체 리듬이 정상적이지 못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이라면서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너무 늦은 잠을 자는 것보다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해서 정해진 시간에 만약에 일찍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면 자는 시간도 조금 당겨져야 되거든요. 이번 연구는 국제기분장애학회 공식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여러분, 이게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있을 텐데요. 어떤 분이 밤에 너무 늦게 주무시고 또 음료수는 콜라 뭐 이런 거를 뭐 사이다를 막 대병으로 마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보통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밤에 늦게 주무시는 분들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일찍 주무시는 분보다 8배가 높아요. 그래서 보통 이게 뭡니까, 이 간호사들이 유방암이 많이 걸려요. 먼저 우리 그 구창규 목사님 사모님이 그 간호사였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 사모님이 간호사인데 그 사모님 그 동료들이 이게 나이트 근무를 하면 밤에 늦게 근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4분의 친구 중에서 2분이 암에 걸렸잖아요.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전도도 되기 쉽지 않고 우리 성도 여러분이 건강해야만 오래오래 전도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건강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만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제가 못돼가지고 애굽은요, 우상 숭배를 위한 행사들이 주로 밤에 진행됩니다. 여러분, 그 이슬람의 라마단이라는 기간 아시죠? 그 라마단의 기간에는 낮에는 절대 못 먹게 하고 한 달 동안 뭡니까? 밤에만 먹게 해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종교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한 다음에 IS 때 저를 테러했던 위험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게 지금 애굽인데 애굽의 사람들은 주로 밤에 만찬을 즐겼던 것 같아요. 밤에 식사를 늦게까지 하고, 늦게 드시는 거는 소그룹에서 가급적이면은 밤에 아주 만찬을 즐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옛날 제사는 꼭 밤 12시에 지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렸을 때는요, 이 음식이라도 얻어 먹으려고 밤 12시까지 기다리는데, 아이들이 밤 12시까지 기다린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지겹지 않으려고 아이들끼리 밤 12시까지 뭘 하냐 하면 술래잡기도 하고 뭐 별 놀이를 합니다. 여기저기 애들하고 왔다 갔다 뛰어놀다가 밤 12시가 되면은 그 제사가 끝나면 12시 반이에요. 그러면 줄을 쫙 서가지고 그 음식 얻어 먹겠다고 그 바구니 하나 들고 딱 있었어요. 그거 얻어 오면은 야, 일주일 동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랬던 거 기억나십니까? 어떤 요즘 그 어린 학생들은 도대체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를 아마 이해를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야행성 습관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여 애굽에서 완전히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이 사막, 아무 음식도 얻을 수 없고 아무 유흥도 즐길 수 없는 이 사막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는요, 해가 지면은 하나님께서는 불빛을 다 꺼버려가지고 잘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만 만나를 구하는데, 이거 여러분 늦게 나가가지고 아침잠 늦게 나가가지고 해가 뜨면은 만나가 다 없어져 버려요. 일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행성 인간이 하늘나라 가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니까 주행성 인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조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이 단순히 제가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건강 강의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마지막 대쟁투에 우리가 사느냐 두느냐의 문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물에 관한 권면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침 시간 바로 직전에 먹는 해로운 버릇에 빠진다. 그들은 규칙적으로 3끼를 먹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배고픈 것처럼 허기진 감이 들기 때문에 밤잠 혹은 네 번째 식사를 하고 잔다. 이 그릇된 행습에 빠짐으로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었다. 많은 경우에 허기가 지는 원인은 온종일 너무 자주 너무 많은 분량의 음식을 위장에 밀어넣음으로 불건전한 음식을 처리하느라 소화기관이 너무 심한 부담을 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배고픈 게 아니라 사실은 소화기관이 지쳐가지고 쓰러졌는데 우리는 그것이 허기졌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랬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이 짐을 진 소화기관들은 피곤해진다. 그래서 고갈된 기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숙으로부터 완전히 쉴 시간을 요한다. 저녁 식사는 여러분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저녁 식사가 간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은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밤에 잔뜩 먹은 음식물을 소화시키느라 위장은 밤새도록 과로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자면은요, 뇌는 쉬고 있는데 위장은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잤다고 느꼈지만은 내 몸은 밤새도록 소화시키느라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밤참을 먹은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빨간 이유가 뭐냐면 밤새도록 지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래 살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언제 잠자리에 들고 언제 일어나야 하나? 우리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 메커니즘이 있는데 새벽 5시에 맥박이 가장 빨라진다고 합니다. 이는 외부의 기온, 습도, 기압의 상태가 가장 불안전한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새벽 5시가 되면은 맥박이 빨라지는 이유가 이게 불안정한 외부로부터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새벽 5시가 되면은, 여기 보세요. 새벽 5시가 되면은 안 일어날래요. 정상적인 사람은 안 일어날 수가 없는데 새벽 5시에 못 깨는 이유는 몸의 메커니즘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통 저녁 9시에 자면은 좋겠지만은 현대인의 생활 리듬으로 볼 때 9시에 주무시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맞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수면 시간은 10시에서 11시가 가장 합당한 시간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체온이 낮을 때 숙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너무 더워가지고 여러분 잘 못 주무시죠? 요즘에 보통 제가 마석계 와가지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새벽 기도의 참석률이 여름이 제일 저조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한겨울이 제일 좋아. 이상합니다. 영하 20도 30도 내려가는데 겨울에는 성도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새벽 기도 나오는데 이렇게 새벽이 시원한데 교회를 안 나오셔. 그 이유는 잠을 설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체온은 오후 2시경에 최고로 올라가요. 오후 2시에. 반대로 한밤중인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우리의 체온은 최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벽 4시부터 체온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새벽 2시에서 새벽 4시 사이가
가장 깊은 잠을 자는 시간대라는 말인 것입니다. 결국 새벽 2시에서 4시까지 인간은 잠을 자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같은 체온이라 해도 체온이 내려가는 국면 오전 5시에서 6시까지는 잠이 얕아지는 조건이 됩니다. 5시에서부터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체온이 5시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꿈을 많이 꾸는데 대개 그때 꾸는 꿈이 개꿈들이 많죠. 따라서 체온이 최저점을 향하는 오후 11시에 밤 11시 되면은 잠이 들어서 체온이 상승 곡선에 접어든 5시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잠을 깬 5시부터 1시간가량이 지난 오전 6시, 새벽 6시부터 8시까지가 머리가 제일 잘 돌아갈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리가 언제 제일 맑으냐 하면 6시에서 8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머리가 맑아서 저 새벽 기도 때 나오면은 별 준비도 안 하고 성경책만 펴도 헐 말이 돼요. 왜? 그때는 돼. 근데 저보고 밤에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납니다. 새벽이 머리가 제일 좋을 때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새벽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운동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머리가 제일 좋을 때는 머리를 써야 되고, 그죠? 활동이 제일 좋을 때는 활동을 해야 돼요. 새벽에는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뛰지 말고. 새벽에 뛰는 거는 안 좋은 짓이에요. 새벽에는 공부를 하려면 제일 좋은 공부는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가 제일 하기 좋은 데가 교회야. 새벽에는 교회 나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역시 아멘 안 하시네. 간절히 바랍니다. 네. 거짓 아멘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밥에 대한 중요한,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면 밥맛도 좋아. 이거 우리 동영상 틀 거니까 소리 우리 키워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는 하셨는지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아침밥을 거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침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과자나 탄산음료로 아침을 대신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이 아침밥이 특히나 중요한 이유,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아침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 아이와 아침밥을 거르는 아이. 이 아이들의 하루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침밥을 거르면 위가 빈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비어있는 위장엔 지방이 쌓일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이 때문에 성인병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는 거죠. 호주의 연구진이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20년간의 식습관을 조사해 봤더니 성장기에 아침밥을 거른 사람들의 경우 심장 질환을 갖게 될 확률이 높았죠. 당뇨병과 관련 있는 인슐린 수치 또한 아침밥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9세에서 11세의 연구가동 4,000명의 혈액 샘플을 분석한 결과 아침밥을 먹지 않는 아이들은 아침밥을 먹는 아이들보다 인슐린 수치가 26% 더 높았습니다. 즉, 아침밥을 거르는 아이들은 당뇨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겠죠. 게다가 아침밥을 거르면 이후 식사로 기름진 음식을 선호하거나 열량이 높은 간식을 먹을 확률 또한 높았습니다. 이는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의 아침밥은 성적과도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아이들은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아이들보다 성적이 2배가량 높았죠. 그런데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는지도 중요했는데요. 아침밥으로 시리얼이나 빵, 유제품, 그리고 과일 같은 음식을 먹는 아이들의 경우에만 성적이 높았습니다. 반면 아침 식사로 과자나 초콜릿 등을 먹는 아이들은 아침을 거르는 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었죠. 하루 3끼 중 온 가족이 함께하기 가장 쉬운 식사 또한 아침 식사라고 하는군요.
아이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아침 식사. 가족 모두가 함께하면 이 아침밥의 위력은 더 커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아침밥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한 끼를 식사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과 여러분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저녁은 간단하게 잡수셔야 되지만 아침은 잘 드셔야 돼요. 그게 보통 우리가 저녁에 밥을 드시는 건 저녁에 배부르면 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 아, 내 배에 독이 들어있구나.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저녁에는 위장을 비워두고 아침에는 여러분이 든든히 잘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아침에 지금 아침밥을 드시고 저녁을 간단하게 드시면은요, 여러분 자녀들이 음식을 아무 때나 먹는 거 여러분 막으셔야 됩니다. 애들이 배고프다고 해서 절대 간식이나 중간에 음식을 주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그 먹는 걸 참는 걸 통하여 인내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배고픈 거를 느끼지 못하게 매일 그냥 배고프다라면 즉시 밥을 주면은 아이가 참는 거를 몰라요. 인내라는 것을 배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침밥을 먹고 그 다음에 활동을 열심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녁에 일찍 자면은 일찍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위한 조건이 보면은요,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도 여러분 시험 받잖아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는 이 시험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봤을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는가 의심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다음 성경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하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과학이에요. 내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고, 그것은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내가 피곤해서 못 나오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도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니까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요단강이 갈라져야 되는데 법궤를 메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적을 그에게 베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평생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늦게 자도 새벽 4시만 되면 저절로 잠이 깨요. 이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집이 방 하나에 6식구가 복닥거리고 살다 보니까 내가 늦게까지 공부하고 싶어도 다 주무시기 때문에 제가 공부한다고 늦게까지 불 켜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 시간에 맞춰서 자는 겁니다. 8시에. 그러면 4시에 일어나요. 그러면 학교 가기까지 저는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다 집안 식구 일어나니까 공부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4시에 후다닥닥 해버리면은 4시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책을 보잖아요. 보면은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보는 족족 그냥 암송이 되는 것입니다. 보는 족족.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여호수아 8장 10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새벽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모세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원대한 일꾼으로 사용하려는 그 계획 속에서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가 애굽 학술에 능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우리로 말하면 고시를 몇 개를 패스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세상의 학문에 능통했을 때 그를 사용하지 않더라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똑똑한 모세가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은요, 애국 궁정에서 화려한 음식과 안락한 잠자리에 제공받았던 모세는 하나님이 쓰지 못해요. 그를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로 불러다가 거기에 거친 음식과 거친 광야에서 그를 훈련을 시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아주 칼바람이 부는 그런 추운데 견디게 만들고 모래바람을 이겨내고, 그런 데서도 양을 키우면서 혼자 아무도 박수갈채를 받지 않는 시내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는 40세부터 무려 80세까지 자기 자신이 완전히 무가치하다고 느껴졌을 때 하나님이 그때 그를 들어 쓰죠. 하나님은 능력 있다고 자신이 있게 자신만만해하고 재주가 있고 또 뭡니까 출중한 재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쓰지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미디안 광야에서 혹독하게 훈련받은 모세만이 주님의 사업을 감당할 수가 있던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은요, 다윗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았죠. 왕이 될 거라고 얘기 들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종 다윗을 궁중에서 안락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는 여러분 거기 광야에서 양을 키우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사울 왕한테 10년간이나 광야로 쫓겨다니면서 10년간이나 쫓겨다닙니다.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 거친 환경에서 밤잠을 아껴가며 양들을 돌보는 훈련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여러분 사울 왕한테 10년간이나 쫓겨다니는, 그것이 바로 왕의 수업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즉시 그를 사도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3년 동안이나 그는 훈련을 받고 고향에서 6년간이나 그가 광야에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새벽 기도는 영적인 훈련이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훈련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추위를 무릅쓰고 때로는 더위를 무릅쓰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 주님 앞에 불을 밝히고, 그게 새벽 기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너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훈련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